오이미야코는 기온이 섭씨 영하 70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동상에 걸리거나 팔다리를 잃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이미야코네는 약 8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은 1.5제곱km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이 밖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며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마을의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50도에서 영하 60도 사이로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가혹한 곳 중 하나입니다. 오이미야콘에서는 스마트폰이 밖에 나가는 순간 완전히 쓸모없어집니다. 추위는 화면이 반응하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장치를 아예 꺼지게 만듭니다. 밖에 주차된 자동차는 몇 시간 만에 꽁꽁 얼어붙고 기름은 진흙처럼 변하며 배터리는 고장나고 연료 라인도 얼어붙습니다. 이 지역의 토양은 1년 내내 얼어 있습니다. 이 얼어붙은 토양층은 영구 동토층이라고 불리며 지표면 아래 수백 미터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단순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석탄 보일러로 대부분의 집에 열을 공급하는 중앙 난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작동해야 하며 잠깐이라도 고장이 나면 집 안에서 얼어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집 자체도 공학적인 기적입니다. 각 벽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벽은 나무로 되어 있고 그 뒤로 바살트가 주요 단열재로 사용됩니다. 그 후에는 석고 메시 폼 단열재, 또 다른 석고층, 마지막으로 내부에 나무 패널이 있습니다. 창문은 단순한 이중 유리창이 아니라 삼중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펴소까지 스미는 추위에 대한 중요한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다락방은 톱밥과 흙으로 단열이 되어 있습니다. 얼어붙은 땅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두꺼운 나무 기둥을 깔고 그 위에 주요 통나무를 놓은 후 30cm 두께의 하위 바닥과 단열재를 깔고 마무리 바닥을 덧붙입니다. 이 모든 요소는 끝없이 이어지는 추위와 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집들 중 하나에 들어가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이미야콘에서의 하루는 항상 일찍 시작됩니다. 해가 뜨는 시간은 보통 오전 10시쯤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일상적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극지방의 밤은 겨울철의 최대 21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집들 안에서는 난방되지 않는 방들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방들은 저장 공간이자 자연 냉장고로 사용되며 밖의 차가운 공기와의 완충 역할도 합니다. 아침 식사는 시리얼이나 토스트와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름지게 구운 팬케이크에 잼을 얹어 먹습니다. 날씨가 섭씨 영하 50도에서 60도 사이일 때 인간의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는 특히 밤새 몸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내부 열이 가장 적을 때 더욱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이러한 필수적인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그들은 이 음식을 천천히 소화시킴으로써 몸의 에너지를 몇 시간 동안 유지시켜 내부 열을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하루라도 시도해 보겠습니까? 아래에 의견을 남기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오이미야콘에서 물을 얻는 것은 단순히 수도꼭지를 틀어서 얻는 일이 아닙니다. 영구 동토층은 물 파이프를 매설하고 유지하는 것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지역의 땅은 1년 내내 얼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얻을까요? 그들은 얼음 채집자가 됩니다. 주민들은 얼어붙은 강에서 30kg짜리 얼음 블록을 집으로 옮겨서 마시고 청소하고 이빨을 닦는 데 사용합니다. 이 과정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위험합니다. 주민들은 도끼와 금속 끝이 달린 창을 들고 얼음이 1m에서 2m 두께인 강으로 가서 얼음을 자릅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얼음 블록을 썰매에 실어 폭풍 속에서 집으로 끌고
옵니다. 이 얼음 블록들은 집안의 차가운 방이나 정원에 보관되며 그곳에서 계속 얼어 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은 얼음 블록을 집 안으로 가져가 큰 통에 넣고 천천히 녹여서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친구들과 공유하시고 앞으로의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오임 이아콘에서의 겨울은 1년 중 대부분의 기간을 차지합니다. 얼음이 녹는 기간은 겨울이 지나고 3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에는 배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생시설인 샤워나 화장실을 집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집의 마당에는 난방이 없는 작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배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려면 여러 겹의 옷을 입고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짧은 거리라도 추위에 노출되면 몸이 얼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욕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사람들은 목욕을 시작하기 전에 나무를 자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 러시아식 목욕탕인 반야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들은 큰 보일러에서 물을 데운 후 큰 통이나 대야에 물을 붓고 빨리 씻습니다. 극한의 추위가 지속될 때는 전신을 씻는 것이 위험할 수 있어서 종종 필수적인 부위만 씻습니다. 빨래는 또 다른 도전입니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빨래를 합니다. 물은 스토브에서 끓인 후 큰 대야에 세제를 넣고 손으로 빨래를 합니다. 밖에서 빨래를 말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빨래는 집안에서 난로 근처에 말리게 되며 이로 인해 집안이 축축해지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개월 동안 흐르는 물이나 실내 화장실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이 채널과 처음 만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많은 곳에서는 비싼 채소에 대해 불평하지만 오임 이아콘에서는 채소와 과일이 고기보다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의 토양이 얼어 있어 식물과 동물이 썩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비 때문에 신선한 채소는 엄청나게 비싸게 판매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식사 방식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얼음 낚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중요한 음식 자원이자 문화적인 전통입니다. 이곳의 기온이 섭씨 영하 50도일 때 얼음이 1m에서 2m 두께인 곳을 자르기 위해서는 금속 끝이 달린 창과 도끼가 필요합니다. 물고기를 낚으면 그것은 즉시 얼어버려 돌처럼 굳어집니다. 종종 이 물고기는 전혀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습니다. 이 전통은 스트로가니나라고 불리며 이곳에서는 단순한 별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식입니다. 생선은 조리하면 유익한 지방과 비타민이 파괴되므로 이 지역에서는 생으로 먹는 것이 더 영양가가 높습니다. 오임 이아콘 사람들은 생선이 안전하고 실제로 더 영양가가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선은 자연적으로 얼어버리면서 유해한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보존합니다. 만약 낚시가 실패한다면 냉동된 생선을 지역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그 원리는 여전히 같습니다. 이 생선 위주의 식사는 선택이 아니라 지리적, 기후적 요구사항으로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기온이 영하 60도인 상황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오임 이아콘의 지역 학교는 11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지역 사회의 중심이자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실은 작고 학생들은 두꺼운 코트와 전통적인 부츠를 신고 학교에 옵니다. 이 부츠는 극한의 추위에 탁월한 단열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학교는 니콜라이 크리보셰킨이라는 지역 상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그는 이 혹독한 환경에서 주민들과 탐험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인 과목을 넘어서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과거 탐험가들이 이 지역에 도달하기 위해 극복한 조건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환경과 툰드라의 식물과 동물들에 대해서도 배우며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조상들이 세대에 걸쳐 개발한 생존 기술을 배웁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학습이 아니라 문화적 생존입니다. 현대 기술과 편의 시설이 제한적인 곳에서 공동체 지식과 전통적인 지혜는 이들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은 날씨를 읽는 법, 극한의 추위에 준비하는 법, 난방 시스템을 유지하는 법, 생존에 필수적인 동물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임이야콘에서의 교육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그것은 현대 세계에서의 삶을 준비시키는 한편,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에서 생존하는 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오임이야콘 사람들에게 극한의 추위는 단순한 날씨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 강인함,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곳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정의하는 요소입니다. 오임이야콘에서는 농업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주민들은 야쿠트 말을 기르고 이 말과 소를 통해 고기, 우유, 가죽 등을 얻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농장 동물이 아니라 추위와 싸우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들입니다. 이 극단적인 환경에서 이 동물들을 돌보는 일은 매우 특별한 과정입니다. 농부들은 소의 젖꼭지를 두꺼운 천으로 감싸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매일 아침, 소들은 치명적인 추위 속에서 얼지 않은 강의 일부로 가기 위해 걸어야 합니다. 지하에서 나오는 온천수가 강과 합류하여 얼어붙지 않게 해줍니다. 소들은 차가운 물에 한 번에 한 마리씩 들어가 급히 물을 마시고 다시 따뜻한 외양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동물은 바로 야쿠트 말입니다. 이 놀라운 동물들은 섭씨 영하 70도까지 떨어지는 기온을 견디며 난방이 없는 대피소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적응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키가 작고 둥글며 뚱뚱한 몸을 가지고 있고 매우 두꺼운 털로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생리학은 이 환경을 위해 특별히 진화해 왔습니다. 이 말들은 고기와 관련된 중요한 자원으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이 고기는 지방이 많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과일이나 채소가 없는 식단을 보충해줍니다. 오임이야콘에서는 이 말들이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생존을 돕는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상호 적응의 완벽한 예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돌보고 보호하지만 동물들은 사람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와 자원을 제공합니다. 오임이야콘에서의 교통은 다른 어느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추위가 너무 심해서 가장 강력한 차량들조차도 꾸준한 관리와 특별한 예방조치 없이는 완전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1시간만 밖에 두어도 기름, 연료, 배터리가 얼어버립니다. 그런 차량은 제트 히터로 녹인 후에야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끔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날 동안 매일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엔진을 계속 작동시키는 것은 습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택시나 미니버스 운전사들은 아침 일찍 차량을 시동하고 하루 종일 엔진을 켜놓습니다. 연료 비용은 엄청나지만 대체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따뜻한 차고를 가진 사람들은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치를 누릴 수 없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배기가스를 즉시 얼어붙게 만들어 마을 전체에서 가시 거리가 극히 짧고 안개가 자주 발생합니다. 차량이 등장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말과 술록에 의존하여 교통을 해결했습니다. 술록은 이 지역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동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기, 우유, 가죽을 제공합니다.
이 동물들은 자연스럽게 극한의 조건에 적응해 있으며 얼어붙은 땅을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임 이하콘에서의 교통 문제는 현대 기술이 극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적응하고 유지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곳에서 통하는 방법들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오임 이하콘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생존은 자연과 맞서 싸우거나 그것을 무력으로 극복하는 것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고대의 지혜를 활용하여 주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임 이하콘 문화는 시베리아의 전통과 극한의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발된 실용적인 적응 방법이 잘 결합된 것입니다. 야쿠트 전설에서 추위의 신인 치스하는 이 얼어붙은 땅의 수호신으로 숭배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극한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적인 틀입니다. 치스하한 동굴은 박물관으로 변해 이 지역 사람들의 예술적 창의력과 회복력을 축하하는 얼음 조각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환경에서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는 문화적 표현입니다. 가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대비해 조직적이고 협력적인 준비를 합니다. 이 준비는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추위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물 사육, 사냥, 낚시, 나무 자르기 등 자급자족을 중심으로 모든 활동을 합니다. 오임 이하콘에서의 생활은 저항보다는 조화를 이루는 철학을 반영합니다. 사람들은 추위를 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고향을 정의하는 특성으로 봅니다. 그들은 전통, 의식, 실용적인 시스템을 통해 극한의 조건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것과 협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방식 덕분에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지구상에서 가장 도전적인 환경에서 풍부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번창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조건 덕분에 혹은 그것 때문에 오임 이하콘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활동을 제공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극한의 온도가 기록된 북극의 가장 추운 지점을 표시하는 추위의 극점 기념비입니다. 이곳에 서면 자연의 힘과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오임 이하콘의 술록 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술록을 생계의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수세기 동안 변화하지 않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배우고 술록 썰매를 타고 전통적인 술록 고기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임 이하콘은 또한 북극광을 목격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어둡고 맑은 하늘과 외진 위치 덕분에 이 경이로운 자연 현상을 경험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여행 전문가들은 북극광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춤추는 모습을 보려면 겨울철에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장 짧은 낮이 계속되는 기간인 겨울, 마을에서는 극한의 추위 축제가 열리며 이는 추위의 신인 치스하한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이 캐릭터는 지혜로운 마법사와 얼음 여왕이 혼합된 모습으로 매년 3월 전 세계 사람들을 그의 얼음 왕국으로 초대합니다. 술록 경주, 개썰매, 얼음 낚시 대회와 같은 겨울 활동들이 이 축제에서 펼쳐지며 사람들은 단지 극복하는 것뿐 아니라 이 극한의 조건을 기념합니다. 이 축제들은 전형적인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경험을 제공하며 인간이 어떻게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 환경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